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업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더 미뤄주자는 법안이 여야 합의 불발로 오늘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모레부터는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먼저 박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대재해법 처리 지연 중소기업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산업계 요구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2년 추가 유예 법안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800만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지키고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5인 또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범위를 좁혀 1년만 더 유예하자는 타협안을 내놓기도 했지만 야당은 마냥 미룬다고 산업 현장이 개선되는 게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예산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최소한의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 측에서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본회의 도중에도 물밑 협상이 계속됐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중대재해법은 모레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중소 영세 기업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몬 민주당은 민생 파탄의 책임을 오롯이 지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손 놓고 시간만 보낸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산업계와 노동계의 눈치를 보느라 협상에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면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는 각자의 지지 기반인 대구와 광주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이른바 달빛철도 특별법을 합심해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정부와 경영계는 현장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여서 혼란이 예상된다면서 국회가 보완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이제 약속이 지켜지게 됐다고 환영하면서 철저한 법 이행을 요구했습니다. 김건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노총 출신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입법이 좌절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장은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중소업체 대표들은 자신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며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제경영계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사용자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경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민생과 일자리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조속한 보완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정말 기업하면서 감옥에 담벼락을 걸어다니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항이 좀 해소되게 해주길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반면 양대 노총은 약속이 지켜지게 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입법 취지대로 법을 철저히 운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업장 규모로 생명을 차별하는 일이 사라져야 된다고 보고요. 더 이상 정부와 재계도 중처법 유예라든지 재입법 시도를 중단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환영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법 시행을 미루려 했던 정부와 여당, 절충 협상에 응했던 민주당을 모두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법 시행이 결정된 만큼 다음 주부터 3개월 동안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50인 미만 기업 83만 7천 곳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자체 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50인 미만 기업에서 사망사고가 생기면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확대를 미룰 것을 주장해온 정부와 업계는 그 근거로 동네 식당과 카페 같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들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장님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런 골목상인들이 중대재해법으로 처벌을 받을까 우려된다는 건데요.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따져봤습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직원이 50명 이상인 중대형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틀 뒤부터 적용이 확대되면 직원이 5명 이상인 식당이나 카페도 그 대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식당이나 카페에서 중대 사고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재작년 업무 중 사망 사고를 당한 사람은 644명인데요. 이 중에 식당과 제과점, 카페 등이 해당되는 이 숙박 음식점업에서 숨진 사람은 5명입니다. 전체 사망 사고 가운데 0.78%로 1%가 채 안 됩니다. 지난해에는 9월까지 통계만 확인되는데 딱 1명이 숨져서 비중은 0.22%입니다. 사망 사고가 주로 일어난 건 건설업과 제조업이었는데요. 전체 사망 사고의 80%가 이 두 업종에서 벌어졌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더라도 이 주된 대상은 골목상권이 아니라 건설업과 제조업 같은 산업 현장인 겁니다. 어떤 사고로 숨지는지도 알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분석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을 보면 음식점업 전체에서 숨진 사람은 15명, 이 중 14명이 음식점 밖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오토바이 배달 도중 숨진 사람이 12명이었습니다. 반면에 식당 안에서 조리기구로 인해 혹은 바닥에 넘어져 숨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의 확대로 배달 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식당이 많지 않다는 점에서 식당 업주가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사고 자체가 극히 드문 겁니다. 대기업이나 어떤 기업에 대한 경영 책임자들의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이런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가상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고, 중대재해법이 확대되면 이용객이 식당의 잘못으로 숨졌을 경우에도 시민재해에 해당돼 업주가 책임을 져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는 전체 다중이용시설의 2.4%에 불과해 골목 식당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오늘 오후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에서 괴한에게 피습당했습니다. 배 의원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피의자는 현행범 체포됐는데 미성년자로 확인됐습니다. 배 의원은 현재 의식이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 회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쓴 남성이 거리를 기웃거립니다. 잠시 뒤 119 구급차가 골목으로 진입해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병원으로 옮깁니다. 이어 거리를 배회하던 그 남성은 경찰에 연행됩니다. 오늘 오후 5시 20분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서울 강남구의 한 거리에서 피습을 당했습니다. 배 의원은 괴한으로부터 둔기로 머리 뒷부분을 가격당해 피를 흘렸으며 곧바로 순천향대학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현재 의식은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배 의원은 개인 일정으로 수행비서와 함께 이동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공지해드릴 내용이 있으면 공지를 해드릴게요. 그때까지는 조금만. 배 의원을 습격한 괴한은 국회의원 배현진이 맞느냐며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범 체포된 피의자는 서울 강남경찰서로 압송됐는데 미성년자인 걸로 확인됐고 본인은 스스로 15살이라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갑작스러운 피습 소식에 여야는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조금 전인 저녁 7시쯤 순천향병원을 찾아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어난 것이고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져서 범인을 엄벌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SNS를 통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온다며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선 안 된다고 밝혔고 민주당도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수사 당국은 테러범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사건의 동기와 배후 등 진상을 낱낱이 밝혀주길 촉구합니다. 경찰은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이라는 얘기가 대통령실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회견보다는 방송사와의 대담 형식이 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사과를 하지는 않을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국민 눈높이를 말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았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자신이 김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강현섭 기자입니다. 대통령 앞에서 허리를 90도로 꺾어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 간의 대충돌은 봉합을 시도했다거나 일단 봉합의 포장지는 씌워졌다는 해석을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핵심으로 거론됐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발언이 멈췄을 뿐 달라진 건 없습니다. 국민 눈높이를 말했다가 덜컥 사퇴 요구를 받았던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이 말한 국민 눈높이의 취지를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여당 일각의 기류는 대통령실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상을 좀 더 소상하게 국민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설명하면 좋죠.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는 아무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도 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복수의 관계자는 풍랑이 가라앉은 만큼 이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신년 회견보다는 대담 형식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합니다. 대담 방송사로는 KBS가 유력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소통의 방식으로 수준이 되는 언론과 대화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 의혹을 몰카 공작으로 김 여사를 피해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나 대통령의 직접 사과 내용은 아닐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실은 사과문 하나 내면 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담이 성사되면 윤 대통령은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 설명과 함께 사과보다는 유감을 표명하고 제2부속실 설치 등 보안장치 구상도 제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여권 대충돌은 결과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절대적 위치를 온 국민 앞에 확인시켰습니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어떤 형식일지 또 어떤 수준일지가 주목되는 이유는 전국이 언제까지 김 여사의 벽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의 한 지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강현소입니다.